자, 11번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난 전형적인 사례이죠. 그러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11번처럼 사례로 구성하거나 아니면 12번처럼 뭐죠? 판례를 내거나 두 가지를 뭐죠? 합쳐내거나 이렇게 내기 때문에 두 문제를 뽑았고요. 11번. 갑은 증여의 의사도 없이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후 그 이행으로 을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전형적이죠. 갑이 을에게 증여하겠다고 했지만 증여할 마음이 없다. 비진이고요. 갑이 을에게 뭐까지 해줬죠? 등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지만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으면 무효니까 이때 을은 뭘 갖지 못하죠? 소유권을 갖지를 못하죠. 근데 여기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예외가 되기 위해서는 알아도 무효고 알 수 있어도 무효니까 원칙에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은 뭐 해야 돼요? 선이이고 and 뭐 해야 돼요? 무과실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또 원칙의 유효라는 말은 을은 선이고 무과실임을 뭐 받는다는 얘기냐면 추정받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을 스스로가 선이고 무과실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지만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제3자는 일단 만약에 을이 선이고 무과시에서 소유권을 이미 취득한 상태라면 짓고 지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이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고요. 만약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갖지 못했다면 이때는 병은 선이어야지만 소유권을 갖고 악이면 소유권을 갖지 못하죠.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해요. 여기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럼 만약에 제3자가 선이라고 나와 있으면 굳이 무효인지 유효인지를 뭐죠?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선이면 무효든 유효든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번. 갑에게는 증여의 진정한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 계약은 을의 선의 악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따라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X.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죠? 유효합니다. 2번 을에게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모른 경우에는 증여 계약은 유효하므로 을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X. 원칙에 따라서 을이 유효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선이이고 뭐예요? 무과실까지 필요한 거죠. and니까. 3번 을이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았더라도 증여계약은 유효하므로 을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물론 뭐죠? X죠. 4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주의를 다했더라면 갑에게 증여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게 뭐예요? 과실이 있다는 얘기죠. 과실이 있으면 뭐죠? 무효니까 증여계약은 유효하므로 을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X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을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3자 병이죠. 그럼 제3자가 뭐래요? 성이래요. 그럼 얘는 무효인지 유효인지 따질 필요 없이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갑은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여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뭐죠? 맞는 질문이고 5번이 답이죠. 이것도 뭐 선택한 이유는 뭐죠?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했을 뿐이죠. 자, 12번은 진이 아닌 의사표현 판례들입니다. 1번 아주 잘 나오죠.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가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는 말은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이 자체가 뭐는 아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죠. 같은 취지 주문이 뭐죠? 4번이죠. 4번을 보시면 비록 표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에서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닌 거죠. 그죠? 우리가 열심히 많이 했고 요 1번과 4번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어떤 판례도 나와요?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뭐가 아니죠?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이것도 나오게 되고 이유는 다 뭐죠? 1번이나 4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무리를 일으킨 사립대학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죠. 그럼 이 사람은 사직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죠? 사퇴 수습을 위하여 이사장 앞으로 형식상 사직원을 제출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의사표시가 불일치되어 있고 알면서 했으니까 뭐가 되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원칙이 뭐예요? 유효하니까. 이사회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입니다. 공무원이죠. 자, 우리가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사법입니다. 원칙적으로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공법상행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요. 대표적인 공법상행위가 뭐죠?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이죠. 민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 면직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나 민법 107조가 준용된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의사표시는 누가 하는 거냐면 대리인이 하는 거죠. 따라서 의사표시가 불일치됐는지 안 됐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므로 5번 계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 그 대리인의 진위가 이거 그 얘기 아니라 그죠? 다시 한번요. 5번은 뭐냐면 대리권 남용이죠.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유권 대리지만 진이 아닌 비진이 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을 뭐하죠? 유추 적용을 하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계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 그 대리인의 진위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게 뭐죠? 대리권 남용이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다면 무효니까 본인은 아무런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5가지 판례하고 요거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뭐가 아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한 판례는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정어휘 표시죠. 통정어휘 표시는 판례를 안 내고요. 뭘 내냐면 사례를 냅니다. 그래서 사례 한 문제인데 갑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것을 대비하여 친구인 을과 짜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두었다. 그런데 을이 등기 명의된 것을 기하려 하여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하여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있죠. 저거 보면
기본적 사실관계는 이런 거죠. 갑에 대한 뭐가 있어요? 채권자가 있는데 갑이 돈 갚기 싫어서 친구는 을 갖자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더니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제3자에게 팔아먹고 제3자에게 뭘 해줬어요?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게 기본적 사실관계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사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통정어휘 표시 사례는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기본적인 사례는 뭐죠? 그 정도 있죠.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제3자가 가장매매라는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가장매매를 한 당사자인 갑은 제3자에게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요? 등기도 무효고 제3자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선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제3자가 악이라면 제3자의 등기도 어떻게 해요? 무효니까 누구 거죠? 갑 거죠.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요. 그래서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직접 제3자에게 반환을 청구하거나 등기에 대한 말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이런 점이 왜 나오는 거예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진 않아요? 반사회적이진 않죠. 그래서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니까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갑 스스로 소유권을 이유로 악의 병에 대해서 반환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1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2번 제3자가 선의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후에 가장매매인 것을 알게 되면 제3자가 가장매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아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제3자가 선이면 제3자의 등기는 뭐죠? 유효하고요. 제3자는 확정적으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죠. 자, 우리가 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취소는 취소권자를 배운다. 그 말은 취소는 아무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정해져 있는 거고 무효를 공부할 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안 배운다. 왜요?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효는 누구예요? 아무나. 채권자도 갑도 을도 제3자도 뭐임을 주장할 수 있어요? 무효임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 갖기 싫으면 무효임을 주장하는 상관은 없는 것이니까 이 지문이 맞는 것이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왠지 직군데 왜 무효를 주장하지 이러면 안 돼. 그죠? 무효는 뭐예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선의 제3자 스스로도 뭐임을요?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고 지가 돌려주겠다고 하는 거 상관이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제3자가 악인 경우에도 갑의 채권자는 갑이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를 회복하지 않는 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X죠. 만약에 제3자가 뭐예요? 악이면 등기 무효죠? 그럼 채권자는 어떻게 해요? 현재 상태에서 갑을 어떻게 해요? 대의해서 제3자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채권자 스스로도 뭐 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 있으니까 악이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는 가장 매매이므로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은 언제나 무효이다. X입니다. 제3자는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죠? 소유권을 갖죠. 5번 제3자가 선인 경우에도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전득자가 악이면 갑은 전득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제3자가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팔아먹는 건 지가 짓고 지가 팔아먹는 것이니까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아시죠? 자, 14번은 차고에 관한 문제입니다. 차고. 자, 우리가 차고를 이유로 차고가 있으면 그 차고가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개념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라 그랬죠. 첫째, 규범적 해석이다.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차고 문제가 발생한다. 아까 이미 문제가 나왔고, 이거죠. 그 다음에 개념에서 중요한 것이 뭐죠? 동계차고죠. 동계차고는 원칙적으로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지만 그 동기가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차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차고를 일으킨 부분이 뭐 해야 돼요? 중요 부분이어야 되는데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되는데 따로 꼭 기억해 둬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시가, 가격에 관한 차고는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니다. 그다음 수량, 지적 부족도 뭐가 아닙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므로 시가, 가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수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는 차고로는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보자고요. 갑은 현재 A시의 그린벨트를 지정된 토지가 해제되면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죠. 여기서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요? 동계차고라는 말이 떠올라야죠. 그죠? 만약에 해제될 줄 알았는데 해제가 안 돼가 된다면 이 토지를 매수하게 된 뭐의 차고죠? 동계의 차고이죠. 이 떠올라야 되겠죠? 떠올랐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부터 문제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동기가 표시가 됐는지 아니면 유발됐는지를 찾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마음이 급하시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안 읽으셔. 그냥 마음이 급하니까 뭐만요? 지문만 가지고 자꾸 문제를 뭐죠? 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특히 이렇게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는 뭐부터요? 사례, 문제부터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 계속 보자고요. 그러한 사실을 내색하지 않은 채죠. 동기가 뭐가 안 됐어요? 표시가 안 됐어요. 유발도 안 됐겠죠. 따라서 동계착오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색하지 않은 채라는 말을 보는 순간 아, 동계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가 없구나가 떠나야 되고 내색하지 않은 채 A시의 그린벨트 내의 토지를 소유한 을과 교섭하여 10% 시세보다 10%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였다.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시가죠. 그죠? 그죠? 시가, 가격을 차고는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니잖아. 아, 10% 비싸게 샀다는 이유만으로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가 떠올라야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그러나 매수한 토지가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제외된 경우 다음 문제 가장 타당한 곳.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해제될 줄 알았는데 해제가 안 됐다. 동계착오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고 또 가격이 어떻게 10% 비쌌다. 시가 가격은 중요 부분이 아니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으니까 답은 뭐죠? 4번이죠. 갑은 매매계약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답인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문제를 정확히 못 물고 지문을 보니까 1번 갑과 을에게 하자 담보책 물을 수 있다? 담보책임인가? 이런다고 문제가. 자, 담보책이 되려면 권리의 하자가 있어야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 타인에 걸린 것도 아니고 일부 타인에 걸린 것도 아니고 수량 부족도 아니고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죠? 다시 말하면 권리에 하자도 없고 물건에 하자도 없으니까 뭘 물을 수 없어요? 반부채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2번. 갑은 자에게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착오리로 물론 취소할 수 없어요. 물론 2번 X고요. 또 중과실은 표의자인 갑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입증해요? 상대방 측에서 입증할 문제니까 안팎으로 이거는 뭐죠? 틀린 거죠. 3번. 갑은 시세보다 더 주고 산 10%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X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은 10% 비싸게 준 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뭐예요? 유효하다는 얘기고요.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거죠. 5번. 갑은 을과 해제 조건부 매매를 한 것이므로 그런 거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문들은 억지로 만든 지문이야. 그 억지로 만들어낸 지문인데 그거를 따지고 있으면 뭐예요? 게임 오버인 거죠. 그죠? 다시 말해 이거는 동계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있고 시가 가격의 이유로도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맞죠? 2번 상품 선전 광고에 있어 다수의 과장 허위가 수반된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다면 위법하지 않고요.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기망성이 결여된다는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이죠. 3번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에 동계착오를 일으킨 경우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 맞나요? 이 사기의 개념이죠. 사기가 뭐예요? 기망을 했고 그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가 일어나고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뭐예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게 뭐죠? 사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지문이 아니라 그냥 사기에 대한 뭐예요? 개념에 대한 지문인 거죠. 당연한 얘기고. 4번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X.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하면 상대방이 알아도 취소할 수 있고요. 알 수 있어도 취소할 수 있으니까 알았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제3자의 사기 행위로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취소를 못해도 뭐는 청구할 수 있어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좀 추가를 기억한다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고의여야 된다. 과실로 기망한 것은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될 수가 없다. 꼭 기억해 두셔야죠. 또 엊그저께 또 뉴스를 보니까 그냥 그 뉴스가 요새 마음에 안 든대. 그 박근혜 씨 동생인 박근영 씨인가요? 그 여자가 나왔죠, 그죠? 그 여자가 뉴스에 나왔는데 그 여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 언니를 형님이라고 그러지? 원래 그렇대요? 미친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원래 그러니까는 원래 뜻은 형님은 한자고 형은 한자고 언니가 순수한 우리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구별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 윗사람도 언니, 여자 윗사람도 언니. 그 우리말이에요. 그 다음에 형이라는 말은 뭐예요? 한자로 남자 윗사람도 형, 여자 윗사람도 형. 원래 그냥 한자고 우리나라 말의 차이점이 남녀 구별은 아닌데 우리가 관행적으로 남자 윗사람한테는 형, 그죠?
여자 윗사람에게 뭐죠? 언니 그러는 거지. 무슨 뭐 지원이한테 형님이라 그래. 지원이한테 형형 그랬나 어렸을 때? 그 얘기 들으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뉴스에 나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기로 고소를 당했더라고요. 재판 중이더라고요. 내용이 뭐죠? 1억을 빌렸는데 안 갚아가지고 채권자가 뭐죠? 사기로 고소했어요. 자, 돈 빌린 거 안 갚는 게 사기인가요? 근데 재판하잖아요, 지금. 재판하잖아요. 아닌데 모르고 재판까지 해. 검사가 기소했다는 얘기잖아요, 사기로. 사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고의냐, 과실이냐 따라서. 만약에 돈 빌릴 때부터 갚을 마음이 없었다면, 고의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사기고. 돈 빌릴 때는 갚을 마음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못 갚게 된 거는 과실로 기망한 거니까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사기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고의가 필요하고요.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고의여야 된다. 과실로 기망한 것은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보통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재판원이 검사가 뭐부터 하냐면 그 사람의 재산 상태, 소득을 파악해요. 그러니까 재산 상태와 소득을 봤을 때 갚을 수 없는 금액으로 평가된다면 고의로 봐요. 그래서 뭐래요? 사기로 기소하는 거예요. 가슴 아프더라고요. 박근영 씨가 완전 개그지란 얘기죠. 그잖아요. 1억을 빌렸는데 검사가 사기로 뭐죠? 기소했다는 말은 그분의 재산 상태가 지금 뭐예요? 완전 알고지고 소득도 뭐예요? 완전 뭐예요? 제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가 봤을 때는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갚을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의로 기망한 거니까 뭐예요? 사기다. 이렇게 기소한 거고요. 물론 그것이 법원의 최종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뒤바뀔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 양반이 완전 알거진 거는 맞나 봐요. 왜 알거지지? 그죠? 예? 어이가 없어, 그죠? 그죠? 어이가 없어, 진짜. 그죠? 그 집안. 아무튼 이상해. 그러니까 갑자기 또 박근혜가 너무 못됐지. 이럴 정도는 좀 갚아줘야지. 그죠? 동생이 지금 뭐 깜빵하게 생겼는데, 그걸 재판받고 있는데, 그 뭐죠? 최순실이요? 최순실 언니 그러면 아마 최순실 없을까, 그죠? 이상한 집안이야, 아무튼, 그죠? 원래 박근영이 유경재단 이사장이었죠? 근데 박근혜가 뺏었죠? 뺐을 당시에 조폭 동원된 건 아시죠? 조폭 동원돼가지고 막 자기 여동생한테 뺏는 걸 막 조폭 동원해가지고 막 두드러 패고 그래가지고 뺐고 오촌 조카죠? 죽어. 이상한 집안이에요. 아무튼 고의해야 됩니다. 16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를 발신 후 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았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거든요. 발신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뭐가 됐죠? 성년 후견 개시가 됐죠. 제한 능력자가 됐죠. 그래도 의사표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아주 잘 내죠. 근데 계속 보시면 이러한 사정 알지 못하고 그 의사표시를 수령한 을이 수령 당시 미성년자였어요. 자, 을 상대방이 뭐죠? 미성년자죠. 예? 예? 왜요? 그러니까는 제가 종합적인 문제를 선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왜? 그래야 어떻게 해요? 100문제 보면 책을 어떻게 전부 다 보는 문제가 되니까. 자, 미성년자죠. 그러면 일단 얘가 성년 후견 개시 받은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도달하게 된 정상적으로 어떻게 해요? 효과가 발생하니까. 그죠? 근데 다만 상대방이 뭐예요? 미성년자라면 이 사람은 수령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얘가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도달되지 않죠. 다만 을 측에서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가능하고 또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안 때에는 뭐가 되죠? 도달이 되죠. 그죠? 이 얘기죠. 그죠? 그럼 계속 보자고요. 맞는 것을 찾습니다. 맞는 거, 옳은 걸 찾는데 1번. 갑의 의사표시는 피성년 후견인의 의사표시이므로 당연무효이다. X.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번. 을은 의사표시 수령 당시 미성년자이므로 갑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어 유효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X. 을 측에서는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도달을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죠. 3번. 갑의 의사표시는 을의 법정 들인 병이 도달을 안 때부터 효력에 발생한다. 5죠. 3번이 답이고. 4번. 갑은 그의 의사표시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도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5번. 갑이 피성년 후견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갑의 의사표시 소급 효력을 상실한다. X입니다.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5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 답은 뭐죠? 3번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굉장히 잘 냅니다.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 잊지 마셔야 되겠죠. 17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함이 원칙이죠. 표시 안 하면, 현명 안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대리인이. 다만 예외가 있는데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리행위로 인정된다. 맞는 질문이겠죠. 4번.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표시하는 거죠? 상대방이. 따라서 수동대리 현명도 누가 해야 돼요? 상대방 측에서 해야 되므로 수동대리의 경우에도 본인을 이유한 것임을 표시하여나 이를 표시하여 하는 사람은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인이 아니라 의사표시라는 상대방이라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죠. 3번. 현명주 예외가 있죠? 상행위는 현명주에 적용되지 않고요. 하나 더 한다면 부부간의 뭐죠? 일상가사대리.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과 상행위에 대해서는 현명할 필요가 없다. 현명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 따라서 4번.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리인으로서는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X죠. 뭔 또 개소리예요. 자,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했어요. 무권대리인이죠. 무권대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행도 청구할 수 있고 아니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대리에 의한 법률의 경우에 의사표시 하자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 유무는 다 누구죠? 대리인을 기존에 결정하고요. 어떻게 기억하기로 했죠? 궁박만 보니.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죠? 대리인. 물론 아까 이중매매도 했지만 이중매매가 적극 가담했는지 안 됐는지 누구만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진단 말이죠. 그죠? 궁방만 본인입니다. 답은 4번. 18번 대리권 23개 꼭 기억해 두셔야죠. 아주 잘납니다. 답은 뭐죠? 3번. 본인의 성년 후인 것이 답이죠. 왜냐하면 본인에 대해서 뭐밖에 없습니까? 사망 한 가지밖에 없죠. 본인의 성년 후인 것이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고요. 나머지 것들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인 것이 대리인의 파산 요 네 가지 꼭 반드시 뭐예요? 숙지하셔야 되고요. 아주 잘 내는 부분입니다. 19번입니다. 본인 그리고 그 대리인 및 복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가 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기 때문에까지 맞는데 본인의 이름이 아닌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한다 X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하죠? 본인을 대리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이름을 현명해야 합니다. 2번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을 얻고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X죠. 이미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3번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한 행위를 한 경우에 본인은 그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맞죠? 자, 왜냐하면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했다면 권한을 넘은 거죠. 무권대리입니다. 표현대리입니다. 무권대리든 표현대리든 본인은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으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임의 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법정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X죠. 암과 D가 뭐죠? D밖에 있죠.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법정 대리인. D가 뭐가 돼요? 임의 대리인 붙어야 되겠죠. 5번 대리인의 대리권인을 선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권을 상실하여도 복대리인이 복대리권 소멸하지 않는다. X죠.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비롯됐으므로 본인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하게 됩니다. 예. 예. 선임은 대리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명했더라도 선임은 누가요? 대리인이. 그래야지 복대리인인 거죠. 그죠? 20번입니다. 갑은 을에 대리인이라는 병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요건 좀 조심할 것은 갑을병이 뒤바뀌어 있죠. 그죠? 갑이 누구죠? 상대방이고 병이 뭐죠? 대리인이고 을이 누구죠? 본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갑을병이 뭐죠? 뒤바뀌어 있는 거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아니구나. 헷갈린다. 그죠? 맞죠? 그죠? 을에 보니까 헷갈려. 그죠? 이런 것들은 뭐죠? 저처럼 헷갈리라고 하는 것도 한복하는 거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자, 1번입니다. 갑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을 표시한 을은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병과 과실 없이 계약을 체결한 선의 갑에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맞죠? 이게 뭐예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죠. 다시 말하면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뭐예요? 표시하고 상대방이 뭐예요? 선이고 무과실이면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죠. 2번 을로부터 담보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병이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거죠. 원래 가지고 있는 대리권은 뭐예요? 담보 설정인데 실제 이루어진 것은 뭐죠? 매매니까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거고요. 병에게 매매 계약 체결에 권한이 있다고 갑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때는 뭐가 돼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되니까 을은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권한을 넘는 표현들에서 기본 대리권은 종류불문. 뭐라도 있기만 하면 되죠.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부부관계에 있는 을과 병 사이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병의 대리권이 소멸된 후 이를 알지 못한 갑이 과실 없이 병과 계약을 하였다면 을은 계약상 책임을 진다. 이거 뭐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죠. 다시 말하면 있던 대리권이 소멸하고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면 누가요? 본인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1, 2, 3, 4번은 꼼꼼히 보셔야 돼요. 5번 판례에 따르면 표현들의 경우 을은 언제나 계약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가령 갑에게 과실이 있으면 을의 책임은 경감될 수 있다고 한다. X죠. 표현들이가 성립되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깎을 수가 없다. 과실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이 답이고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1번은요. 협의 무권대리예요. 근데 최근에 출제경이 좀 바뀌고 있는 게 한 3, 4년 전에는 표현대리를 더 잘 냈어요. 근데 최근에는 표현대리보다는 원칙적 무권대리는 뭘 많이 내냐면 협의의 무권대리를 많이 내고 있고요. 이것도 종합적인 문제거든요. 자, 보세요. 미성년자인 갑은 친구 을로부터 자전거를 빌려 사용하고 있던 중 을이 요양을 위하여 산사에 들어간 사이에 팔아달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친구 병과 10만 원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전거는 누구 거죠? 을 건데 갑이 병한테 뭐 했어요? 팔아먹었어요. 물론 자전거는 뭐예요? 동산이잖아요. 선의 취득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일 수도 있어요. 요 사례는 무권 대리일까요? 선의 취득일까요? 무권 대리인 거죠. 왜요?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팔아달라는 뭐예요? 부탁을 받았다 했죠. 따라서 대리인이라고 뭐 했어요? 현명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선의 취득 문제가 아니라 뭐죠? 무권 대리라는 거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고, 선의 취득이 되려면 어떻게 팔아먹어야 돼요? 자기 것처럼 해서 팔아먹어야 뭐가 돼요? 선의 취득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정을 모르는 병과 10만 원의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10만 원의 매매였고 그 정을 모르니까 병이 뭐임을 알 수 있어요? 선임을 알 수 있죠. 상대방은 선이네요. 며칠 후 병은 아무래도 갑의 말에 믿음이 가지 않아서 편지로 을에게 이 계약 체계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구하였어요. 그러면 결국 병이 을에게 뭐 한 거죠? 최고한 거죠. 확인을 구한다는 말은 너 이거 추인할 건지 안 할지 뭐예요? 결정해 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보자고요. 1번. 병이 유효한 최고를 하기 위해서는 을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어 확답을 요구해야 한다. X입니다. 그냥 상당한 기간입니다.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제한 능력자 거래한 상대방도 최고할 수 있는데 그때는 1개월이에요. 근데 그 시험 범위는 아닌 게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는 1개월이 아니라 뭐라고요? 상당한 기간인 거죠. 2번. 우리 위 자전거 매매 계약에 무효를 주장을 했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추인을 거절한 거죠. 그럼 추인을 거절했으면 요 병은 갑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뭘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항상 조심할 것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권 대리인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죠. 문제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성년자인 갑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갑은 뭐죠? 미성년자입니다. 제한 능력자입니다. 따라서 병은 갑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은 갑에게 그 자전거 인도 또는 이행이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만일 병이 갑이 거짓말하는 것임을 알고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을에게 채고할 수 없다. X예요. 채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뭐 할 수 있죠? 채고할 수가 있죠. 4번 을이 병의 채고에 대하여 이의제기는 물론 아무런 답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채고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되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된다는 말은 병은 자전거의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병은 매매계약 이하여 그 자전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지문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채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한 것으로 옵니까?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옵니다. 자, 5번이 답인데. 자, 생각을 해보죠. 일단 병은 선이니까 철회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냐면 추인 전까지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병이 을에게 채고를 했고 을이 병에게 채고에 대한 답장을 확답을 했다면 이 확답은 뭐예요? 발신주예요. 그죠? 채고에 대한 답장의 확답은 뭐예요? 발신주입니다. 그럼 만약에 확답의 내용이 추인이라 한다면 언제까지만 철회할 수 있는 거예요? 추인을 발신하기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미 추인이 발신이 됐다면 병은 서로 그 추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철회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채고에 대한 답장의 확답은 뭐예요? 발신주입니다. 언제 추인한 거라고요? 확답을 뭐예요? 발신한 때 추인한 겁니다. 그럼 보자고요. 을은 10월 1일 병의 편지를 받자마자 자전거를 가져놓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어요. 그러면 확답의 내용이 추인이죠. 며칠에 발신했어요? 10월 1일. 그럼 언제 추인한 거예요? 10월 1일 날 이미 추인한 거예요. 발신주니까. 한편 병은 마음이 바뀌어 10월 2일에 매매계약을 철회하겠다는 편지 을에게 다시 보냈어요. 자, 병이 뭐 했습니까? 철회했죠. 언제 했어요? 10월 2일 날. 그러면 이거는 추인 후에 한 거죠. 따라서 철회는 뭐죠? 무효입니다. 철회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을의 추인의 답장보다 병의 철회 편지 을에게 먼저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병은 자전거의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됐기 때문에? 추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복잡한데 한 가지를 더 넣은 거예요. 자, 선의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철회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추인 전까지. 주의하실 것은 채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죠? 발신주이기 때문에 확답의 내용이 추인이라면 추인 발신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번 같은 지문은 잘 안 내요. 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 그래도 나머지 분들은 확실하게 좀 기억하시고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2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